언제나 어린이 곁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어린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분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의 주인공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황영기 회장님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록우산 이 재단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초록우산은 대개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또는 초록우산 네.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저희가 역사가 75년 됐습니다. 아, 이제 100년이 다 됐네요. 예. 1948년에 네. 미국 선교사들이 오셔갖고 만든 단체로부터 출발이 돼서 네. 1986년에는 100% 우리나라 조직으로 이제 변신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해외 원조까지 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아동복지 기관이고요. 네. 저희가 직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네. 복지재단이 직원 1,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데요. 네. 전국에 직원이 1,000명이 넘고 저희를 지탱해 주는 거는 57만 명이 넘는 자발적 정기 후원자들이 네. 계십니다. 이분들이 1년에 2천억 원 넘는 돈을 기부를 해주고 계세요. 네. 이게 이게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예.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네. 직접 돕는 아이들은 한 50만 명 정도 네. 됩니다. 나름 의미 있는 아동복지 사업을 국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초록우산 여기에 얽힌 스토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는 그냥 어린이 재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백혈병 어린이재단, 뭐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재단, 어린이 네. 봉사단에서 어린이자가 들어간 재단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재단의 정체성을 좀 더 밝히자 해서 10여 년 전에 우리 경영진하고 이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네. 뭔가 상징물을 찾자. 그래서 연구를 하셨던 게 뭐 초록 우산 이렇게 됐는데 초록은 이제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새싹 같은 어린아이들 돌본다는 뜻에서 초록을 선택을 하셨고 우산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우산을 선택을 하셔서 초록 우산 그러면은 희망을 가진 초록빛 우산이 아이들을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네. 이런 의미를 상징하는 그런 초록 우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초록우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어린이 재단들이 유사한 재단들이 있는데 또 역할이나 기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초록우산이? 예, 뭐 네. 어린이 재단 그 어린이를 돕는 복지 기관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가는 매년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가는 재단이 한 5개 네.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재단들은 해외 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 모금을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를 돕는다든지 네. 뭐 난민을 돕는다든지 그래서 해외에 있는 어린아이를 돕고 빈곤 국가에 있는 뭐 개발 사업을 네. 해준다든지 그 해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주 특이하게도 네. 2천억 원이 넘는 모금액의 90% 이상을 국내에 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해외 사업이 약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네. 해외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 결연 사업도 하고 있고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어린아이들에게 디지털 교육시키는 네. 사업도 하고 있고 베트남에서 아동학대 방지 사업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력 사업은 국내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의 어린아이를 돕는 사업을 가장 많이 네. 투명하게 하고 있는 재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된 후원자님들도 국내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국민. 그렇습니다. 그 후원자들은 뭐 거의 100% 국내 후원자들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정말 평범하신 분들이고 네. 한 달에 10,000원서부터 10만 원 사이를 꾸준하게 정기 이체를 통해서 예. 내주시는 분들이고 특별히 어디 써라고 지정을 안 하시고 내가 초록우산 믿고 맡기니까 네. 좋은 데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거기 복지관 스탁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네. 복지관이 지금 전국에 5개가 있고요. 네. 근데 복지관은 사실은 종합복지관이라서 네. 지역의 아동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뭐 어려운 분들, 노인들 돌보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아동 비중이 높은 복지관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정부 위탁 사업으로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해주는 그 네.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있고, 그리고 가정 위탁센터라 그래서 네. 집에서 좀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힘든 어린아이들을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해서 다시 가정에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네. 가정 위탁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립대 제 제자들도 거기 몇 명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예. 예. 근데 원래 금융인으로 그 대기업 경영인으로 이렇게 뭔가 유명한 분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복지 영역으로 오셨습니까? 뭐 역사는 길어요. 저희 사실은 모태신앙이고요. 네. 어머니께서 교회 한 교회를 참 오래 섬기시면서 네. 저도 신앙 집에서 자랐고,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 봉사하시는 걸 보면서 네. 봉사의 중요성을 알았고, 중고등학교 때도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청년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직장 나와서는 사실 바빠서 다 잊어버리고 살았죠. 먹고 살기 바빴고 직장이 네. 너무 바빴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은퇴할 때쯤이 돼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대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자서전을 쓴다든지 예. 뭐 어디 가서 뭐 교수, 겸임 교수 같은 거 하면서 후배들을 가르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제가 이제 금융투자협회장 할 때 네. 2015, 67년 금융투자협회장 할 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경기도 광주에 네. 한사랑 마을이라고 네. 장애인 그 시설을 하나 예. 아주 잘하고 있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아서부터 장애인 영아서부터 키워서 얘들을 장애인 특수학교에 보내서 계속 얘들을 데리고 있는데 네. 사회에 나가지를 못해요.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중증.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한사랑 마을에서 와서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하는데, 저희 금투협에서 거기하고 봉사 활동을 했거든요. 3년을 이제 다니면서 이런 게 봉사다. 이렇게 이게 정말 사회의 낮은 부분이고 예수님이 정말 가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이런데 봉사를 하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초록우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그러다가 이제 초록우산의 전임 회장께서 경영하던 사람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업에서 배운 경영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이런 복지단체에도 좀 전파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셔서 이런 분야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어떤 그 어려운 어린아이들에 대한 네. 봉사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정말 구두끈 동여매고 네. 발벗고 나섰습니다. 예. 근데 이제 회장 맡으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제가 말을 길게 했습니다만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작년 8월 1일 날 근무 시작했으니까요. 1년. 그 회장님 하시면서 그 가장 보람을 느낀 적은 언제였습니까? 가슴이 아주 멍했던 그 경험은 금년도 3월 달에 네. 제 방으로 편지가 한 통이 왔는데, 편지가 꼭꼭꼭 접어서 5장짜리 편지가 왔어요. 무슨 편지가 와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네. 뭐 거의 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편지인데, 두 분이 이제 부부가 계셨는데 남편이 후두암에 걸려서 네. 투병을 하시다가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애들이 4명입니다. 네. 집은 어려운데. 그래서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이 따져보니까 전세보증금 100만 원하고 딸 넷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죽고 싶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어디선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 콜센터라고 네. 있습니다. 네. 거기다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다산 콜센터에서 이제 이게 상황이 심각하구나 생각을 네. 해서 일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등포 복지관에다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동네가 영등포거든요. 복지관에 계시는 분이 담당 사회복지사 본인도 장애인이세요. 네. 근데 이제 복지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다리를 저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가봤어요. 네. 가봤더니 정말 너무 형편이 없는 집에서 어머니가 딸 넷을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복지사가 노력을 해가지고 방이 2개 있는 오피스텔로 일단은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네. 살림을 조금 자리를 잡았는데 어머니가 다시 또 자궁암에 걸리신 거예요. 뭐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이제 우리 초록우산의 복지사께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네. 집 문제도 해결을 해주고 생활 보조비도 드리고 해서 이분을 계속 돈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사십시오라는 응원을 굉장히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힘을 내 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첫째 딸은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네. 취직을 하고 두째 딸은 서울 한 사립대학의 의상학과에 입학을 하고 네. 셋째 딸, 넷째 딸은 집에 있고 그리고 자기도 수술을 했는데 수술 경과가 좋아서 앞으로 관찰을 하라고 해서 네. 죽지는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마음이 놓여서 너무 기뻐서 자기가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네. 자기가 딸이 처음 받은 월급에서 음. 10만 원을 자기한테 주더랍니다. 그걸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네. 거기를 집어넣어서 보내신 거예요. 아.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요 적은 돈이지만 좋은 데서 쓰라고 기부하겠다. 10만 원을 보내고 네. 거기다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첫째 딸부터 넷째 딸까지 모두 남을 돕는 일을 앞으로 시키겠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 스토리거든요. 이제 이런 네. 게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정말 보람이고요. 네. 제가 그 편지를 이제 직원들한테 다 보여주고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황영기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 회장님, 이때쯤 우리 노래 하나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지금 막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고맙소 한 곡 신청하고 싶으네요. 네. 예, 투바로티의 고맙소 신청하겠습니다. 투바로티의 고맙소라는 고맙소, 노래입니다. 김호중의 고맙소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황영기 회장께서 추천하신 김호중의 고맙소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호중의 고맙소 듣고 오셨습니다. 이성규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황영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입니다. 황 회장님, 이 아동 관련해서 초록우산에서 캠페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캠페인이 있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TV 광고, 버스 정류장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초록빛 능력이라는 광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록빛 능력. 예, 이 대개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좀 슬픈 식으로 네. 도움을 청하는 광고를 많이 해왔는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네.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네. 그거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자. 어린아이들을 건강하게, 어린아이를 즐겁게, 네. 어린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능력을 쓰자. 그래서 초록빛 능력이다. 네. 초능력, 초능력 초능력. 발휘합시다. 이래서 이제 뜻은 기부 문화를 좀 확산하고 노인들만 돈 많은 분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도 네. 기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부 문화 확산하는 이제 캠페인을 하나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기부 문화 확산이라는 좀 넓은 의미의 긍정적인 캠페인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굉장히 아주 빈곤 발랄하고 포르노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기억이 아닌 굉장히 힙한 네, 네. 아주 젊은 아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힙한 광고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 캠페인이고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TV나 방송,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좀 하고 싶어하는 캠페인은 소년 소녀 돌봄, 네. 소위 요새는 영케어러라고도 부르고 예. 가족 돌봄 아동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이 친구들을 옆에서 보시거든 좀 초록우산에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나서서 돕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 캠페인 좀 하고 싶고요. 네. 뭐 그동안에 학대 받는 아동이 있으면은 신고 받아서 아동 학대 그 센터는 계속 하고 있는 일이고, 뭐 빈곤 가정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는 일이고,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이주 배경 아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주. 네, 소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새는 뭐 이주 배경 아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 중도 입국도 포함된 중도 거죠? 입국자 포함입니다. 여기서 출생한 아이도 포함하고 네. 중도 입국자 포함하고 그래서 넓게 보면 다 이주 배경의 네. 아동들인 거죠. 이 아동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동 출생 등록이 안 된 안 돼 있고. 아이부터 부모가 다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한국말을 못하면서 학교를 가는 문제서부터 네. 이 부모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을 나가서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아이서부터 뭐 다양한 이주 배경 아동들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 문제를 다 해결은 할 수 없지만 제일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는 학습 격차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 격차의 근본에는 한국어 능력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주 배경 아동들의 한국어 능력을 올려서 네. 한국 아이들과 언어 능력의 차이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지금 이제 캠페인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조금 프로젝트가 큰데 이제 소위 아이들이 갈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응급 소아병원, 소아과 병원 줄어들고 응급실은 더 줄어들고 해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병원들하고 해서 좀 소아병원을 늘리고 소아 응급실을 늘리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앞으로 캠페인을 벌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참 자기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영국 같은 데는 이제 법이 생겼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딱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일본도 시작한 것 같고요. 우리가 아직 그 정책적으로 쉽지 않은데 지금 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좀 꼭지가 있죠.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저희 정체성과 잘 어울리는 사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옛날에는 이제 뭐 효자, 뭐 효녀, 효선 해서 사실 심청전이 아름다운 고전이지만 그걸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동 학대에 해당하고요. 그 사실 소년소녀 돌봄 가장으로서 모든 고생을 혼자서 다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그 법도 많이 미비가 돼 있고요. 소위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한 법 자체가 미비가 돼 있고 서울하고 부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14살 이상을 지금 가족 돌봄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부산은 19살 이하로 봐서 범위가 좀 넓습니다만은 그냥 각 지방자치단체에 좀 살림이 되는 서울, 부산 정도에서만 조례로 갖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법은 없고요. 저희가 조사를 이제 2022년에 저희 어린이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 1,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 중에 반이 가족을 돌보고 있고요. 그중에 또 반이 초등학생입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돌봄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될 시간 또 중학생들이 한창 사춘기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간에 가족들을 돌보느라고 시간을 뺏기고 꿈을 잃어버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캠페인을 해왔는데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TV에 캠페인을 해서 주위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초록우산에 전화해 주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이제 후원금까지 주시면 정말 고맙고요. 후원금을 안 주시더라도 내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나서서 도우면서 돈이 모자르면 이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 모금을 더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께 호소를 할 생각인데 일단은 사례를 파악을 해서 이런 아이가 없도록끔 만드는 게 우선 제 1차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동 행복지수 네네. 연구도 하신다고 그러던데요.
예, 저희가 오랫동안 해온 사업인데 네. 아동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사실 따지는 게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방법론을 하나 만들어서 한 몇백 명 정도에다가 너 하루에 하고 있는 일을 10분 단위로 기록을 다 해라. 예.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지수를 만들고 있는데 올해 아동 행복 지수가 4점 만점에 네. 1.66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점이 보통이에요. 나 보통 행복하다는 게 2점인데 네. 1.66이니까 좀 덜 행복하다는 네. 건데요. 그게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그 최근 2, 3년 사이에 아이들의 수면 시간이 네. 계속 줄고 있어요. 전년 대비 2022년에는 23분 줄었습니다. 네. 아동들이 직접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 시간은 전년 대비 44분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 지역에 시달리고 놀 시간 없고 수면 줄어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동들의 행복 지수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네. 지금 몇백 명 정도가 아니고 한 10,000명 정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네. 조사를 하고 서울, 부산 정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17개 시도를 확산을 해서 다 조사를 해서 네. 각 시도별로 아동 행복 지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매년 통계를 잡아서 시장 도지사께서 예. 우리 아동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전년 대비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정책 판단 자료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끌고 가볼까 합니다. 예. 뭐 말씀을 많이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훌쩍 네. 가버렸어요. 네. 예, 마무리 말씀으로 예, 우리 사회가 아동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동은 우리의 현재이자 우리의 미래죠. 우리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지 않으면은 우리 미래 사회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발하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동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복지단체들을 인정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모든 이런 활동의 근저에는 이제 모금이라는 그 활동이 뒷받침이 되는데 최근에 뭐 그 모금 비리 사건으로 해서 뭐 징역형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모금 단체들은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투명하지 않으면 저희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명하고 어린아이를 돕는다는 그 고귀한 뜻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 단체인데 투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후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체는 아주 투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투명성을 점검을 저희가 받고 있어서 안심하시고 이 자선단체, 복지단체, 아동단체 후원을 해주시면 항상 좋은 일에 잘 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황영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황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